기억술과 보안 전략에 기반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 대구광역 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일상 생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지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을 희망하거나 이미 기억력이 약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잠재적인 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상기억법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인지 보안 전략을 8주에 거쳐 학습합니다.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30쪽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디 기억하기 단디쌤이에요. 이번 주도 단디 기억할 준비 되셨나요? 3주차에 학습할 내용은 자신의 신체와 외워야 할 단어를 연결지어 연상하는 방법인 신체법과 약복용을 잊지 않기 위해 약상자와 핸드폰을 활용하는 보안 전략입니다. 신체법 익히기. 1, 2주차 때 배운 연상하기는 단어 대 단어로 연관성 없는 단어들끼리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신체법은 단어들끼리 엮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와 단어를 연결시켜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체법을 사용하면 보다 빠르게 단어를 외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그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체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머리는 1번, 이마는 2번, 눈은 3번, 코는 4번과 같은 순서로 다리까지 번호를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 외워야 할 단어들의 목록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1번 바이올린, 2번 시계, 3번 책과 같은 방식으로 나열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신체 순서와 단어 목록을 연결시켜 순서대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테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신체 중 얼굴은 머리, 이마, 눈, 코, 입의 순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외워야 할 단어는 바이올린, 시계, 책, 선생님, 시금치라면 머리에서부터 입까지 얼굴의 순서대로 외워야 할 단어를 하나씩 짝지어 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짝지은 얼굴 순서와 단어로 하나씩 연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머리와 바이올린을 짝지어서 연상해 보실까요? 저는 머리에 바이올린을 세워 왔다 갔다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실제 제 머리에 바이올린 올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게 되네요. 두 번째로 이마와 시계를 짝지어서 연상해 보세요. 저는 이마로 시계를 벽에 쾅쾅 박아서 고정시키는 모습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자극적인 장면으로 연상을 하니 제 이마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떤 신체 부위일까요? 그렇죠. 이마 아래에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연상하셨나요? 저는 눈 속에 아주 작은 책을 쑤셔 넣는 장면을 연상했습니다. 책의 크기를 과장하기 방법을 활용해 아주 작게 만들었고 눈 속에 집어넣으며 신체법을 함께 활용한 것이죠. 네 번째로 코와 선생님을 짝지어 연상해 봅시다. 저는 선생님이 내 코를 세게 깨물어 코 살점이 뚝 떨어지는 연상을 했습니다. 이마와 시계를 가지고 한 연상처럼 자극적이죠.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자극적인 연상들이 더욱 기억에 잘 남으니 이상해 보여도 떠오르시는 대로 연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내려와 볼까요? 입과 시금치를 짝지어 연상해 봅시다. 저는 입에서 아주 긴 시금치가 끝도 없이 나오는 연상을 했습니다.
시금치 길이를 가장하기 방법을 활용해 길게 늘렸고 입이라는 신체 부위를 연결하여 연상한 것이죠. 자, 이제 모든 신체법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혹시 아직 어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실 줄 알고 문제를 준비했으니 함께 풀어봅시다. 교재 32쪽을 펴주시고 활동하기 문제를 봐주세요. 활동하기 1의 첫 번째 문제와 활동하기 2 문제는 제가 함께 예시를 들어 드릴 테니 연상이 끝나고 혼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활동하기 1의 첫 번째 문제에 껌, 커피, 비둘기 세 가지 단어가 제시되었네요. 단어가 세 가지밖에 없으니 신체 부위는 머리, 이마, 눈의 순서로 짝을 지어 볼까요? 우선 머리와 껌을 연상해 봅시다. 떠오르는 연상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저는 머리를 껌으로 만든 머리끈으로 바짝 당겨 묶었다라고 적어봤어요. 머리를 바짝 당겨 묶으면 이마와 눈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데 저는 이 모습이 웃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마와 커피를 연상해 봅시다. 떠오르는 연상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적으셨나요? 저는 이마에서 커피가 콸콸 뿜어져 나온다 라고 적어봤어요. 만화에서 보면 머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나오던데 저는 피 대신 커피로 바꿔서 연상한 것이죠. 그냥 외우는 것보다 자극적이게 과장하니까 머릿속에 잘 남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눈과 비둘기를 연상해 봅시다. 떠오르는 연상을 적어보세요. 저는 누나를 비둘기가 콕콕 쪼아 먹는다 라고 적어봤어요. 제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자극적인 장면을 떠올리니 눈이 아픈 것 같으면서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비둘기가 떠오르네요. 이번엔 활동하기 2 문제를 봅시다. 활동하기 2 문제는 신체법을 실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문제 설명을 보시면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 위해 쇼핑할 목록을 정하고 신체법을 적용하여 연상해 보자고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쇼핑할 목록을 정해야겠죠? 오늘 식사로 드시고 싶은 걸 생각하신 후에 직접 요리를 할 때 현재 필요한 재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필요한 재료 중에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재료를 왼쪽 쇼핑 목록에 하나씩 적어 봅시다. 저는 오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먹고 싶어서 집에 김치 말고는 재료가 없다 보니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양파, 대파, 두부, 계란을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쇼핑 목록으로 돼지고기, 양파, 대파, 두부, 계란을 적고 신체법을 활용한 연상을 하기 위해 신체 부위 순서대로 머리, 이마, 눈, 코, 입과 짝지어서 연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왼쪽 쇼핑 목록을 적으신 뒤에 신체 부위 순서를 쇼핑 목록과 짝지어 연상하기 칸에 적어보세요. 저는 1번 내 머리카락을 돼지가 뜯어먹었다. 2번 이마에 양파 모양의 혹이 생겼다. 3번 눈에서 대파가 미사일처럼 쏟아져 나온다. 4번 코에 으깬 두부를 채워 넣어 만두처럼 만들었다. 5번 입으로 계란을 총에서 총알이 나가듯이 쏘고 있다. 이렇게 연상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혹 강의에 집중하신다고 자신의 연상을 못하셨다면 강의가 끝난 후에 제가 제시해드린 단어들로 스스로 연상하고 내용을 꼭 적어보세요. 활동하기 2의 문제처럼 실제 나의 생활에 연상하기를 자주 활용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뇌가 자극되어 머리도 똑똑해지고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신체법에 대한 설명과 문제풀이까지 모두 끝이 났으니 이제 3주차 보완 전략 약 잘 챙겨 먹기에 대해 배워봅시다. 교재 33쪽 3주차 보완 전략 약 잘 챙겨 먹기입니다. 기억력을 보조하여 약을 제때 챙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약 상자와 약 달력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만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2주차에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자주 보고 오시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다들 잘 해오셨나요? 저는 이번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 모습과 반려견 모습을 많이 찍어왔어요. 예전 사진과 비교하니 나이가 들어감도 보이고 옛날 기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양한 사진을 찍어보고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셨길 바래요. 이번 주는 약을 잘 챙겨 먹기 위한 보완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고 건너뛴다든지 약을 이미 먹었음에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복용 여부가 기억나지 않았던 적 없으신가요? 기억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면 혈압약, 당뇨약과 같이 제때 복용하지 않으면 위험한 약들마저 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을 보완 전략으로 약달력, 약상자, 주별약통과 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핸드폰 알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약달력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약 복용 여부가 헷갈릴 때 약이 봉지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입니다. 주간 약달력은 이렇게 일주일간 드실 약을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의 순서를 정리하자면 먼저 월요일 아침에 약봉지를 뜯어서 약달력에 넣어주세요. 두 번째로 일주일간 약을 복용하며 남은 약봉지 수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주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행동을 순서화해서 매일 반복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더라도 약을 정리하고 복용하는 습관이 생기실 거예요. 이번엔 약상자, 주별약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큰 약통으로 약이 처방되어 있거나 복용해야 하는 약 종류가 많고 여러 봉지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약을 먹었는지 저 약을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주별약통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약통인데요. 여러 개의 복용해야 하는 약들을 요일 시간에 맞춰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의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먼저 월요일 아침에 일주일간 복용해야 할 약들을 요일 시간에 맞춰 주별약통에 분류하여 넣어주세요. 두 번째로 일주일간 약을 복용하면서 약통이 비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 활동을 매주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약달력과 약을 분류하여 넣는 과정만 다르고 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 알람 기능은 한번 설정해 두고 나면 매일 약 먹는 시간에 반복해서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손쉽게 약을 잊지 않고 잘 챙겨 드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함께 따라해 보세요. 우선 갤럭시 핸드폰 알람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어플이 보이는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세 번째로 시계 모양의 시계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네 번째로 어플 상단에 십자가 모양을 눌러 알람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약 복용할 시간을 설정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요일에 울리도록 설정해 주세요. 알람 이름은 아침 약 먹기라고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점심, 저녁 약 먹는 시간도 이름만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제 아이폰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시계 모양의 시계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하단에 있는 알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로 우측 상단에 있는 십자가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아침 목용 시간을 입력해 주시고 반복에 들어가 모든 요일을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레이블이라는 것을 선택해 아침 약 복용하기라고 입력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점심, 저녁도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알람 설정 잘 하셨나요? 영상을 보고 알람을 설정했는데도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면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추가로 대구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 치매 아름도시 대구 홈페이지, 대구광역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일상생활 교육 영상 시작이 반이다 라는 영상이 제작되어 있는데요. 영상 중에 약복용편을 보시면 약달력을 사용하는 모습과 보호자가 알고 있으면 좋을 정보들도 함께 제공되니까 시간이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주차 강의도 모두 끝났네요. 4주차 강의를 듣기 전까지 일주일간 오늘 배운 신체법을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고 약달력, 주별약통, 핸드폰 알람을 사용해서 약을 복용해 보세요. 보다 알찬 일주일이 되실 겁니다. 그럼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봬요.